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이제 크게 얘기를 해야 돼. 바깥에 비 오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녹음이 제대로 되려면 아랫배 힘을 좀 딱 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목소리가 작게 들려가지고 조금 짜증이 좀 났을 거예요. 그거를 느꼈으면 본인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자, 일상을 지내시면서 자기를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나를 경험한 것, 그러니까 알아차린 것, 느낀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선생님 마이크. 저는 이번 일요일 날 이제 그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점에 대해서도 그 점이라는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책을 이제 읽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님이 맨날 점 찍으신 거,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하고 이제 그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점이 단순히 이제 시작이다, 시작점이다. 요번에 한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듣고서는 각자 이제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점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보질 못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이제 모두가 웅성웅성되고, 저도 사실 이렇게 그런 걸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들었던 거하고 또 다른 그런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스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와 또 내가 그 대중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 시각차, 어떤 느낌차가 뭘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교육생과 교육생의 차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 네. 그리고 단순히 알았던 거 하고 지식으로 배워서 알았던 거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가지고 다시 아는 거겠지. 그랬을 때도 또 다르죠. 그렇게 해서 말을 할 때.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저 뒤에 나눠주세요. 안 가져오신 분들 나눠주세요. 책 없으신 분들. 네, 선생님, 저는 전주에 제사가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이 다 저기 아랫집 앞까지 멀리 사찰을 가신다고 가셨는데 잊어먹으셨던 거예요. 제사가 있었던 것을. 그래가지고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이제 어머니가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나머지 식구들은 그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좀 제사가 있구나라는 고통을 아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사 준비를 하게 되니까 뭐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늦은 시간에 준비를 하게 되니 각 가족별로 다 날도 덥고 없었던 행사가 갑자기 중요한 행사가 잡혔는데 그걸 뭐 잊어먹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가족들 간에 이제 짜증도 내고 내면서 하면서 제사 준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저도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대받아치고 뭐 하면서 계속 했을 텐데 그날 따라서 가족들이 하는 말들이 제가 무슨 영화를 보듯이 뒤로 한 발 이렇게 물러나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아버지는 저런 말 하시는구나, 엄마는 저런 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웃음도 나오고, 아, 내가 여기서 보통 같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뒤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게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그냥 원래대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바라보지, 멀리서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뭐 화도 나고 짜증날 법한 일들이 하하 하면서 그냥 혼자서 웃음 나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또 이제 그 어떤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그 좀 짜증스러울 만한 일들도 거기서 그냥 끝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아, 이게 나에게도 많이 좋구나라는 그런 거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그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실천을 하고, 그리고 또 확인을 하고,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한 현상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차린 걸 배우고 알면 그런 현상이 안 와요. 다시 그냥 그 대상의 현상에 묶여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거와 분리되는 거죠, 현상과. 그걸 이제 본인이 알아차린 거죠, 느낀 거죠.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어쨌든 대상, 나의 외부의 조건들, 현상들과 전에는 현상들이 이렇게 딱 내가 하나가 돼버렸는데, 메모리 됐는데, 지금 이제 점점 그것에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현상을 현상으로. 그래서 이 수행이 정말로 제일 빠르면서 중요한 수행인 거죠. 네, 다음 분. 저 뒤에 마이크 있어요. 네, 저는 그 마음에 쓰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좀 생활 자세라든가 이런 게 염려스럽고 우리 마음했던 친구가 연락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늦게 연락이 되고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도 제가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염려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전해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감심과 염려와 어떤 기원이 깃들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비가 오고 시내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평소 같으면은 끼어드는 차 이렇게 위험한데 그냥 못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뭐 나보다 바쁜 일이 있겠지 하면서 운전이 좀 더 여유로워짐을 아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빨라집니다. 아주. 수행의 기가 아주 빨라져요. 다음. 무슨 마이크 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는 게 다 이게 훈련이에요. 가까이 대고 하세요. 네, 돼요. 저런 분이 내가 상태가 막 좋아진 거는 별로 안 보이고요. 제가 저를 첫 번째 볼륨 더 조금 올려주세요. 맨 위에 거 첫 번째. 아니 저쪽 끝에. 그렇지. 그걸 조금 올리세요. 네, 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근데 너무 크다. 네. 그냥 별거 아닌 잡념들은 알아차림이 되는데, 근데 항상 그 알아차리는 순간 약간 제가 저한테 한심해한다고나 할까, 또 잡념이냐, 그런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살짝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런 일반적인 잡념이 아니라 제가 좀 약간 천박한 인간인데, 제 속에 있는 그런 대나척이나 남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게 느껴질 때, 스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정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잘 알아차렸고. 그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제 알아차린 거를 판단하니까 이제 자기를 자꾸 이제 뭐 또 내가 이랬네? 바보 아니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건 다 판단한 거거든요. 지금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 충분해요.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저를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을 주면서 근데 서로 자기 사람이라고 저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왜 저러나 봤더니 서로 이제 나를 자기 밑에 잡으면 이제 죽이 될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서로 욕하고 화내고 막 싸우고 자빠졌더라고요. 서로 배 사이거든요. 그래서 참 웃기고 좀 자빠졌구나. 옛말로 떡두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들끼리 참 지금 다 하고 있네.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렸지만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구나.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한테 조금만 화내면 싫어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고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스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도 지난주 처음 이렇게 사람들 해봤는데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정답을 나름대로는 된다고 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끄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것 또한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기대되는 면도 있고 또 오늘이 기다려지기도 했던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아차리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품에 기능을 했는데요. 전에 제가 처음 눈마 왔을 때에 일어났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볼 때 스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스님 완전 도루묵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편 제가 다시 알아차림을 하니까 그래도 이 알아차림 속에서 내가 많이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에 이제 예를 들면 깊이나 순도가 좀 깊고 다르고 뭐 이렇게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많이 깊게 섬세하게 알아차린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놓치고, 그리고 좀 많이 놓치는 분들도 이제 가끔 깊이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만 하세요.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도 여러분들이 올리는 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이제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이제 알아차리면서 여러분 댓글 올리는 거예요.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사념처 수행으로 신수심법, 신수심법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몸뚱이 움직임, 느낌, 마음, 법념처 이 네 가지 염처 중에 어느 염처에 이게 지금 속해서 올린 걸까요? 신명. 신? 네. 이 마음의 현상, 마음 생각을 쓴 거죠. 몸의 느낌 아니에요? 네? 몸의 느낌을 네. 몸의 느낌을 처음에 어디에 먼저 느낌이 왔어요? 비가 그렇지, 피부에. 예. 몸에 왔죠. 몸에 왔어. 그러면은 몸에 먼저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요? 습한 걸 알았지. 알아차렸어. 놓쳤죠? 자기 몸에 직접 와서 실질적으로 느낌으로 온 느낌으로 수념처, 느낌으로 온 거를 이 문장에서는 놓친 거예요? 안 놓친 거예요? 비가 와서 습한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비를 맞아서 습한 느낌이 안 나. 비가 오면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는 거를 알아차렸으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비가 오면 알아차렸으면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 무슨 염처예요? 그것도 신염처죠. 눈으로 봤을 그렇지. 그러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러면은 이 눈으로 때 본 거죠. 본 거니까 느낌 신이나 뭐 예를 들면 수념처. 근데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면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린 근거가 있죠. 기죠. 그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올릴 때 이렇게 먼저 딛고 내가 생각하고 항상 판단을 하니까 알아차렸는가 하면 벌써 뭘 해요, 여러분은? 생각 판단을 한다고. 그런데 그 생각 판단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알아야지, 첫째. 그래서 지금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라고 쓰고 싶죠?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벌써 몇 가지가 그냥 지나갔냐면 몸이 습한 거를 피부로 느꼈죠. 수념처, 느낌. 이걸 잃어버린 거야. 못 알아차린 거야, 이거를. 그리고 습한 거를 몸으로 느꼈는데 느낌이 왔는데 걔가 바로 그 다음 뭘로 넘어갔어요? 몸이 축축한 거를 놓치고 얘가 바로 작용했단 말이야. 뭘로 작용을 했어요? 비가 와서 습해졌구나.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지. 생각. 판단으로 넘어갔죠. 예. 네. 네. 비가 와서 습해졌구나. 그래서 이게 보면 다 때는 판단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올리면은 이 판단 전으로 가는 연습이 될까요? 비를 맞아서 습함을 알았다. 빗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림 속에서 비가 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걸 또 알아차리고 그렇지. 최소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깊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몸이 축축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몸이 먼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모든 이 센서가 6가지 센서, 육근이 센서란 말이에요. 6가지. 일반 철학은 5감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6감이라고 6가지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센서란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 센서에 정보가 오지 않으면 접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는 인간이라는 이 테두리 있잖아요. 이 피부 테두리. 이 테두리 안에서 내부지, 그러니까 사람의 내부 안에서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모든 거는 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감각. 그렇지, 감각 6가지 감각. 오감이나 6가지 감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센서 아니에요. 이 센서와 외부 대상이 딱 감지가 되면 그게 아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뇌가 감지하는 거지, 신경이. 그래서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뭐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따뜻하다, 빛이 노랗다, 뭐. 그죠? 그러니까 요 감각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 우리는 대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죠?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을, 연습을 보다, 이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 감각 센서가 먼저 감지된 것을 찾아서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럼 아까 같이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습하니까 비가 와서 습해서 짜증이 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벌써 최소한 두 단계, 세 단계를 놓치고 그냥 판단으로 다 온 것을 종합한 것만을 서술한 거죠. 그러면은 무슨 염처에 속하냐면 신념처, 생각의 현상에 일어난 것, 의식작용이 일어난 것, 판단이 이미 다 끝난 것, 그것만 알아차림을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인 수념처나 신념처 쪽으로 알아차림을 다 놓치고 요 신념처, 판단, 생각으로 나타난 것만 자꾸 올리는 연습을 하면 그 자체가 무슨 현상이냐면 그 자체가 무슨 현상, 무슨 차원에 있는 거예요? 생각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에 힘이 없어져요. 알아차림이란 상이 또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금강에서 얘기하는 법상이에요. 고정관념이고. 이게 유소주지, 유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반대인 유소주. 우리가 항상 주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주하고 주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연습을 자꾸 하면 돼요. 이런 연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부를 한다와 공부를 잘한다도 무소주 차이가요? 그렇지.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거하고 공부를 그냥 일을 공부를 하는 것하고 공부를 잘 하는 거하고 어떤 차원 어떻게 다르죠? 이건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얘기하는 거. 쟤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부를 뭔가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더 깊이 바라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게 아닌가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고. 공부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를 갖다 집중적으로 본 거다? 예,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본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는 게 더 깊이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거는 뭔가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이미 들어간 것 같고. 잘하는 거가 생각이 들어간 거라는 거는 좀 다들 인식을 하시네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진짜일까요? 공부를 하는 게 진짜일까요? 실제는.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어때서 가짜죠? 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진짜 반대로 실제고. 공부를 하는 건 어떤 음식 그 사현상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생각이 하고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지. 잘하는 건 생각의 차원의 얘기예요. 네. 생각의 차원에. 그냥 공부를 하는 거는 현상. 현상과 지금 현실이 그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는 거지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든 잘하든 그보다 지금 그걸 내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되돌리는 거예요. 스님이 말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답을 찾는 그 스스로를 되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알아차리는 게. 네. 그게 이제 선어록에 또 이제 그 선문답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호록 중에 저번에도 한번 해줬지만 남면북두, 북두남면을 이제 제가 설명하면 똑같아, 이 현상이. 이 화두를 타파한다 그러죠? 화두는 타파해야 돼. 타파하면 그 화두가 어떻게 돼요? 부셔지면. 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화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1700공안으로 존재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화두를 타파한다는 거야. 그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지금 있으면 타파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역대 선사들 대부분이 타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얘기해도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네. 타파하면 지금 있어야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 지금은 아닌데. 근데 있잖아. 계속 쌓여가지고 1700개나 있잖아. 그리고 조금 전에 유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뭔가 수행하면서 자꾸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 이제 마이크 좀 쓰셔야 돼.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우리가. 스님 마이크가 안 되시나 봐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 본인이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게 이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안 흐르니까 이제 그 생각의 판단이 내가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거에 약간 유보사님이 짜증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저도 그게 굉장히 후회스러워져요. 자꾸 이럴 때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나 하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게 좀 더 어떤 높은 단계로 마음이 나아가지 못한 이 생각. 그럼 그걸 알아차려 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그런 마음의 판단이라는 게 들었잖아요. 네. 그 상황을 알아차려 보라고. 그 상황을 안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빠지죠? 후회스럽다는 건 거기에 빠진 겁니까? 그것에 분리된 겁니까? 맞아 있는 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할 일은 알아차릴 일이지. 알아차리기만 해야 되는. 그렇죠. 판단을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후회스러움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후회스러움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후회스러운 게 왜 후회스러운 거예요? 후회스럽다고 이제 판단이 됐잖아. 그럼 얘가 왜 후회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 먼저 이 후회스러움, 예? 결정해서 판단했어요. 그렇지,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반복이 됐는데 이놈을 알아차렸잖아요. 알아차렸는데 또 그렇게 내가 했네. 이렇게 그래서 후회스럽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알아차린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깨지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했다는 거지. 그럼 알아차림에서 자유로워진 겁니까? 알아차림에 다시 집착하고. 그렇죠. 알아차림에 다시 빠진 거죠. 좋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네. 이 현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 후회스러움이 딱 오잖아. 그러면 아유, 후회스러움에 빠지지 말고 후회스러움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연습하는 거지 또. 근데도 자꾸 후회스러움으로 가고 싶어. 이 마음은 습관이 옛날부터 자꾸 후회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도 또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거야. 그럼 얘 후회스러움하고 얘가 서로 만나서 스토리를 짜려고 자꾸 의식의 습관이 그렇게 되죠. 그럼 그걸 또 그냥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잘 안 된다. 올려야 돼. 그래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서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있네. 계속 이렇게 알아차리만 하면 그 자체가 무슨 차원에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에 있으니까 생각의 차원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이거를 다시 글로 쓰거나 어떤 행위로 표현하면 생각의 차원에서 일단 벗어나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반복되는 것에서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순간은 자유로워지죠. 예. 이게 계속 자유로워져야죠. 그거는 생각이고, 잠깐이라도 생각이 없는 차원, 생각의 바탕의 차원을 잠깐이라도 수유, 잠깐, 오름지기 잠깐. 이 잠깐이라도 여기를 경험하는 이게 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이게 계속 경험돼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내가 그냥 몽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것이 다 자연스러워지면 이게 생각의 차원은 나는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것이 되는 겁니까? 모든 뭐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알아차림을 계속해도 후회스러움이나 이런 느낌은 계속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고 있는 건 지금 말한 그걸 알아차려. 그걸 알아차려. 나한테 답을 구하고 있는 지금 말한 그거를. 그 연습을 해는 게 그게 법이요. 그게 거기에 진리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 에고는 뭘로 얼룩져 있다? 어디에 그림 그리고서 살고 있다? 생각이라는 데에서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우리 삶은 이 검은 게 아니고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거야. 이 바탕에 이 글씨는 아주 몇만 분의 1에 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까만 글씨의 바탕을 자꾸 0.1초라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만 습이 자꾸 들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서 좀 이렇게 자유로워졌다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 그래서 이 바탕의 존재가 회복하는 거지. 그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계속 설명하면 여기만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여기만. 제가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또 머물러 내가 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새를 하는 거예요. 딱새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제 만들었죠? 우리 나름대로. 운율을, 소리를 고, 제일 높게 시작하고, 그 다음, 저. 이렇게 고, 중, 저. 이 톤으로 이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야 되니까, 다원다려부터 시작할까요? 다원다려? 다원다려 있죠? 예. 네. 자, 다원다려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원다려 전불상 전온 전려 우처불통 귀근득 요거는 이제 오늘 배울 때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중적으로 딱새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 생각의 차원 바탕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글에 빠지지 않는 법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이제 동작까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면 더욱더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에 빠지되 생각에 머물지 않는 형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일상에서 해탈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상에서 해탈 열반하라고 한 것이지 떠난 딸은 저 피 안의 언덕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돼 있죠. 반야신경에도 아제 바라제 그러면 가세 어세 저 피 안의 언덕으로 가세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이 지금 찬을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거 똑같아. 내가 이 검정 글씨의 바탕을 경험하게 하는 말이야. 저 극락이 있고 찬이 있다고 해야 이 평소에 검은 게 점에 있다가 바탕으로 잠깐 나온다니까요. 그 말을 해야. 극락세계가 있다고 해야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해야 그게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이 검정에서 중생들은 검정의 글씨에서 바탕을 경험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 말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있네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진도 나갈 게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일문득지 수조실종 수유반조 승각전공 그 다음까지 전공전변 개유망견 불용구진 유수식견. 네, 이제 봅시다. 여기까지만 이제 내가 썼는데 요 뜻이 뭡니까? 그냥 읽으세요. 거기 있는 대로. 뿌리로 돌아가면 네. 근본은 네, 요건 이제는 그 근본이라는 그런 뜻으로 새기세요. 이 지는 본질, 본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 구절을 딱 그 해석을 보면 여러분한테서 바탕 글씨 생각나요. 그 바탕이 생각이 나요? 네, 또 뭔가 생각이 일어날, 뭔가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거 같아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다. 요게 어떤 쪽으로? 뭘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지도 문안이 생각나는데 네. 그 바탕에다 결국 어렵지 않다 내가 속으로 얻어질 것이라는 지도 문안 그러니까 지구간 도는 도에 있는 건 어렵지 않다는 뜻과 비슷하겠다 그런 의미. 생각의 사원을 이제 줄기나 이파리 거기에 너무 머물지 말고 뿌리 쪽으로 저기에 아까 말씀하신 하얀 실판 쪽으로 돌아가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핵심어는 뭐예요? 근이지, 근. 그죠?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뿌리로 돌아가면은 본질을 얻게 된다 이 말이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달으면 얻게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읽으면서 사고가 그렇게 싹 지나갔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 연습이 여러분을 평소에 대상에 빠지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에 초월되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야. 뭐를 이해시켜서 뜻을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조 실종. 자,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의식이 작용했다고요? 어디로 작용했다고? 그래. 뿌리가 뭐지? 근본이 뭐지? 이렇게 작용했죠? 뿌리가 뭐지? 거기. 그 위에 있네. 여기 비닐봉지. 뿌리가 뭐지? 이렇게 작용했죠? 여러분 마음만 계속 보세요. 의식만 보는 거지 뭐 다른 거 보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이 연습이 이게 그래서 호리유차 천지형격인 거예요. 그 순간 그거. 뿌리로 가면 기자니까 뿌리로 가면 여러분이 어디로 작용했어? 의식이 뿌리로 작용했죠? 예. 뿌리로 작용했어. 그리로 가면은 본질을 얻는다니까. 바로 작용했죠. 그럼 그 다음은 수조, 실종. 이 뜻이 뭐죠?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춤을 따르는 정치불이라는 뭐를 따르면? 비춤. 그렇죠. 비춤을 따라가면 비춤을 된다고요? 종지. 또 근본. 똑같아. 이 짓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종지지. 뭐 이렇게 써. 우리가 종지. 근본이란 얘기예요. 이게 서로 무슨 얘기야? 서로 이게 상반된 얘기 아니야? 예.
위에는 근본을 따르면 깨달음을 볼 거고 밑에는 그 근본으로 그 비침 따라가면 뭔가를 또 잃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지. 지금 딱 현상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예. 돌아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수조하고 있어? 네. 근데 안 하려고 이제. 수조하고 있어요? 이 수조가 뭘 설명한 거죠? 지금? 생각. 그렇지, 생각이지.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작용했다고 바로 이 구절에서 뿌리로 갔죠. 글로 갔지. 그 뿌리가 뭔지 비춰봤죠. 등불을 들었잖아 지금. 뿌리로 가면은 종지를 얻는데, 그러니까는 뿌리로 이렇게 갔잖아. 뿌리가 뭔지 이렇게 봤잖아요. 등불을 켜서 밝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의식이 바로 그렇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했어? 생산조사가. 네? 수조. 이 불빛 따라가면 오히려 그러면 이걸 전에 이 비슷한 구절 생각나요? 안 나요? 바로 전에 배운 거 우리 지동 기지, 지갱 미동. 멈추려고, 움직임을 멈추려고 하는 것.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움직임, 더 놓쳐버린다는 거지. 똑같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게 이제 무한동력을 옛날부터 썼어요. 우리 저 선조들이 무한동력. 마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이 이걸 끌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얘를 계속 갈게 하려면 무한동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당근을 이렇게 달어.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당근 따라가려고 계속 가면 마차가 계속 달아가죠. 이게 무한동력이잖아, 이게. 이 모양이야. 지금 이 구절이 이 구절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당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이런 비유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구절만 썼지 현상은 계속적으로 같은 현상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여러분이 습득시키는 일만은 계속 시키면 되는 거지. 이게 유성 아니야 이거? 왜 안 지워지냐? 그 다음에 이제 수유, 반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이 수유, 반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답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거 설명해 줘봤자 뭐야. 여러분은 무조건 글을 본다든지 대상을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뭐를 해요? 조만해. 따라만 간다니까 그걸로. 여기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의식작용한다고요? 어디로 따라가? 여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상단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냥 법문을 올라가면 이렇게 주장자 들고 이렇게 하고 다 설했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이 의미를?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죠. 이게 이해가 되려면. 요마미소 같은 개념이잖아. 이런 것을 어떻게 일반 대중들한테 이런 법문이 통하겠냐고요. 되겠냐고. 여러분이 벌써 이런 말을 저하고 통하려고 지금 한 몇 개월째죠 지금? 6개월? 7개월에? 1년 정도 됐나? 몇 개월인지를 생각을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매주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요새는 이제 1번씩 이렇게 저하고 섞여서, 그리고 계속 이런 류의 법문을 제가 연습을 여러분한테 시켜서, 지금 이제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뭔가를 알겠죠. 뭔 소식인지.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일반 생활을 하고 책 보고 뭐 법문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 화두 지금의 공안 이 상담 법문이 되겠냐고. 관념놀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유 반조. 잠깐 이 돌이킬 바이죠. 이 비쳤던 거를, 등불을 바꾸면, 반조하면 승각 전공. 이 승각 전공이 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앞의 공함보다 뛰어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사상보다 뛰어난다. 반야신대. 또 뭐 어디 눈앞에 공안보다 뭐 수승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설서들의 수준이 그래요. 그냥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 뭐.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갖다 쓰는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이게 뭔 소린가? 뭐 이렇게 설명을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작용했어 지금? 여러분 의식이 어떻게 작용했어요 지금? 한자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용했어? 반조가 결국 좀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불로 뿌리를 붙여보다가 반조로 자기를 붙여보니까 결국은 알아차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사실은 전부다는 그런. 네. 수행해서 네. 네. 기초면서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 알아차림은 이 법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알아차림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순간 계속적으로 어떤 말에도 속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렇죠. 그 알아차림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누가 그랬죠? 하루 종일 알아차림만 해보자고 시도했다고. 그 알아차리 기억되잖아요. 알아차림도 뭔가 알아야지 알아차림. 이제 제가 그저께인가 아침부터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신 젊은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한 4시간, 5시간인가 했어요. 계속 중간에 배고픈 그냥 밥 먹고 바로 또 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나도. 힘든데 여러분 같이 이런 기법으로 대화를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화가 안 되겠죠. 훈련시키면. 근데 일반인하고 대화하거나 상담을 하면 이렇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잘 아셔야 돼. 지금은 이건 수련법이에요. 수련 형태. 일반인하고 상담을 하거나 카운셀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특히 가까운 사람하고는. 일반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다가 뭘 알아차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4시간, 5시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로 설명해서 말의 차원에서 나오게 하는 그걸 끌어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나는 이미 알면서도 한번 해본 거예요.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한 5시간이 걸리더라고. 근데 결국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새가 아니야, 이거? 새거잖아. 자, 이제 도표로 할게, 도식으로요. 이쪽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생각의 영역이야.
그러면은 이런 뜻이나 무엇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건 귀근 득지가 무슨 그런 육근을 얘기한 겁니다라든지, 이 근을, 저게 이제 중도를 얘기한 겁니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설명한 말은 또 되잖아요. 네. 그죠? 예. 중도를 얘기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육근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속 설명을 해.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은 무슨 차원이었다고요? 생각의 차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글씨나 이런 대상의 현상을 보면 다 작용이 일어나. 그거를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일어난다. 견물생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선과 말하고 똑같지. 꼭 도둑놈이 이렇게 귀중품 보면 마음이 도둑심이 난다. 그거는 이제 유교로 갖고 와가지고, 유교에서 이제 그 도덕의 개념으로 풀어나가서 이 말을 써서 그런 거고, 물건을 보면 마음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 무조건 생각이 일어난다. 12연기에 촉, 연, 수하고 수연에 애연취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일어난다고, 이렇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그게 중생계예요. 그게 중생계야. 그게 색계 욕계 현상이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반대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그래야 이 화살표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그렇지. 아까 말한 그걸 이제 말로 하자면 근. 이 모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느낀 거 합시다. 비가 오니까 습해서, 비가 오니까 습함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건가?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났잖아요. 그러면 다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의 차원의 얘기죠.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유턴을 해. 그러면 비가 와서 습함을 알아차렸습니다를 거꾸로 가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반대로 풀어보세요. 비가 오기 전으로 가는 거죠. 비가 오기 전이 아니지. 습한 거 먼저 누가니? 그렇지. 습한 거. 여기서 습함을 먼저 느꼈죠. 습함을 느끼니까 여기서 시작됐지, 이제. 여기서 생각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기 생각의 차원이 습함을 느낀 거는 여긴 감각이죠. 감각. 감각에서 습함을 느껴서 얘가 뿌리야, 얘가 근. 그러니까는 습함이 발생되니까 바로 감각에서 비가 옴을 알은 거죠. 이 생각 차원이죠. 그럼 이 비가 옴을 알아차린 것의 최소한 뿌리는 뭐예요? 습함이지. 그죠? 그럼 이 습함 요런 거 전부 감각이죠. 그럼 우리가 6가지 감각을 뭐라 그래? 불교에서는? 근. 그게 육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경험이나 바탕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교리가 접근되면은 애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게 돼요. 근데 육경 12처 18개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하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외워도 맨날 잊어버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최소한 습함을 이게 이렇게 유턴을 하니까 방향에서 유턴해서 점점 뿌리 쪽으로 가니까는 여긴 감각이 있었구나, 느낌이 있었구나. 이 축축한 빗방울 떠져가 축축한 걸 먼저 내가 느꼈구나. 그러면 비가 온다는 거에 뿌리는 뭐였냐면 축축함이었어요. 피부의 축축함. 축축함. 그래서 이제 이쪽 뿌리 단계로 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생각의 차원이 아닌 그 바탕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이 뭡니까? 궁금하죠? 네.
2차원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2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생각이 좀. 네. 그래서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 도단, 불림 문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문자로 세우지 않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요새 대부분 깨닫다는 사람이 다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영역. 깨달은 영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자기는 깨달았다고 뭐가 있고 뭘 받고 뭐고 뭐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네, 사입이냐 아니니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네. 그냥 자명하게 나와, 자명하게. 이제 화두 타파해야 돼요. 화두 타파. 그래 이제 그 화두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 왜 계속 있어. 그 다른 사람들도 타파해 우리만 타파하면 돼. 본인만 타파해도 돼요. 자, 이제 남면북두, 남면북두 내지는 북두, 남면 뭐 같이 써요. 북두치성을 북쪽을 보려면은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알아? 남쪽으로 알아. 그럼 이쪽을 이제 북이라고 합시다. 여기 반대니까 여기가 남쪽이죠. 그죠? 이 북쪽을 봐야 되는데 북쪽을 안 보고 어딜 봤다고요? 왜 남쪽을 보라고 했을까요? 근본을 보라는 거. 그러니까 바탕을 보라는 거.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고 그 자기가 그 던냈덩어린 그런 생각을 봐라. 그게 생각이 남쪽이고 북두가 깨달음이라는 거. 그래야 뜻밖에도 깨달음이 오지. 북두를 보려고 깨달음 쪽 보려고 깨달음만 추구하면 결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가 전에 그 바로 배웠던 종공 배공, 저번 주에 배웠던 종공 배공이 되죠. 공을 쫓으면 공에 위배된다. 공의 등만 본다. 종공 배공. 지금 유보살님이 설명하는 게 그의 설명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에 딱 맞죠. 예, 그거는 나를 경험해서 한 말이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승각 전공의 공이 그 공인가요? 이 공? 네. 글로 갔어요, 생각이? 이 지금 설명한 대로 원론적이나 답을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이것은. 근데 그것은 무슨 차원이에요? 생각의 차원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경험해서 나와야 돼. 여러분을 경험해서. 그러면 여러분을 경험하는 것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북쪽이죠? 북두 남면 북두. 북쪽을 보려면은 고개를 남쪽으로 돌려라. 여기가 북이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이거 봐야 돼. 북두치성이 여기 있어. 야, 북두치성을 너 찾아? 그럼 남쪽을 봐. 남쪽을 딱 봤어요. 그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는 지성이 없는데. 그 의식이 일어나죠. 생각이 또.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죠. 그거 안 되는데. 돌아보죠. 그렇지, 돌아보지. 돌아보는데 스승님이 돌아보지 말래. 돌아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이때 보니까 분명히 없는데 하고 고개를 어떻게 해요? 돌린다고. 이러면 이거 이제 틀린 거예요. 이제 끝난겨. 그럼 무조건 믿어야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쪽만 보고 있지 지금. 남쪽만 보고 있다니까? 그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각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 어떤 일? 왜 이렇게 보라고 스님 내리셨지? 왜 북쪽을 봐야 북두지성을 보시는데 무슨 근거로 여기를 보라고 하실까? 그 뜻이 있다고 한번
돼지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지금 그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생각 차원의 판단의 얘기예요. 왜 스님이 그랬을까? 남쪽에는 없는데 왜 전부 무슨 차원이에요? 생각. 이 판단, 생각의 차원이죠? 생각의 차원 이전에 무의식의 차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전에 아니는데. 응? 저건 아니에요. 말은 맞아. 말은 돌아버리겠다. 답답해. 고개는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고개는 남쪽을 보고 있는데 얘의 의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뒤쪽으로. 뒤를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 네. 그죠? 이게 여러분이 그 판단하기 바탕이 되는 심층의 심리예요. 야, 이 분명히 남쪽엔 아무것도 없어. 왜 북쪽을 보라고 그랬지? 그 의도가 뭐지? 하는 이 판단 생각의 심층의 심리는 지금 뭐라고요? 뒤를 보고. 뒤를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 원래 북두 시성을 보려면 북쪽이 여기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 외형 현상은 지금 남쪽을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의식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쪽. 외형과는 반대인 이쪽을 보고 있죠. 응? 그죠? 현상이. 네. 그러면은 이 생각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 생각이? 이 사람이 생각이 북쪽을 보는 생각이 뿌리가 어디예요? 여기 도식으로 보면 이 도식상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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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그렇지. 내 의식이 향한 여기부터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영역이 뭐예요?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이 뭐예요? 아까 여기가 생각의 차원과 그 바탕의 차원에 구분되는 데라 그랬죠. 이 화두는 아주 낮은 수준의 화두예요. 골치 아픈 수준의 화두가 아니고 이 도식으로 보면 궁금하죠? 이제 다 시원하게 설명해 줄게. 맨날 의문만 남겨주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도식으로 보면 우리의 의식의 작용은 어떻게 작용한다? 본질적으로 견물 생신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그렇지. 대상을 향해서만 무조건 작용해요. 그 대상이라는 거는 이 물건도 대상이지만 어떤 생각도 대상이죠. 정점도 대상이죠. 방위도 대상이죠. 북쪽, 남쪽도. 그러면은 아무리 고개를 외형적으로 남쪽을 보더라도 우리의 의식의 대상은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 남쪽으로 향했던 의식이 어떻게 가? 이렇게 오죠? 뭘 통과해? 나를 통과하지. 나를 통과하면서 뭘 봐요? 생각을 봅니다. 그렇지. 나를 보잖아. 내 안을 보잖아요. 내 안을. 알겠어요? 중생들이 도만 추구하고 부처님 불법이 뭡니까? 조사설의 조사가 달마조사가 뭐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까닭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계속 뭐로만 작용했어요? 대사름 대상으로만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한 거야. 이게 이렇게 대상으로만 작용하는 게 본능이죠. 이 본능을 무조건 대상으로 작용하지 마. 반대로 작용해. 그러면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사는 이 본능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대상으로만 작용을 해. 대상으로만 작용하니까 이 대상으로만 작용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그 기능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것을 본질을 보게끔 하는
방편을 쓴 거죠. 그죠? 대상을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 대상을만 보니까 나는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게끔 해놓으면 나를 통해서 대상을 보겠지. 그럼 할 수 없이 나를 보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제 이런 안목이 중도예요. 이 가운데다가 설정해 놓는 게 중도가 아니고 무조건 대상만 보는 그 작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이 형체만 딱 바꿔놓은 거지. 방향만 바꿔놔도 어떻게 한다고? 그 대상만 처음 본 그 대상만 보는 거예요. 그럼 중도의 지혜는 뭐냐? 계속 여기만 보니까 적당히 한 요 정도 보게끔 제시해 주는 게 중도가 아니라고. 이쪽 저쪽 양변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게 중도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게 중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는 고개는 이렇게 남쪽을 보라고 했으니까는 스승님이 도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이 도를 찾으려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래요. 반대쪽으로 돌리는데 의식은 어디로 작용하냐면 북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 나를 통과해가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볼 수밖에 없냐면 얘를 보려면 제일 큰 장벽이 뭐예요? 거기에서 있는 나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식, 나의 고정관념. 그래 안 그래? 이 도식으로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북두 남면은 이거는 이제 화두가 다 까여져 버렸어. 없어. 이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백날 이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 순간 알아차리고 돌이킨 걸 말씀해 보세요. 종을 치는 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차린 걸 말씀해 보라고요.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또. 정말 멍하게 졸음이 쏟아졌다는 게 게임을 안 하시면서. 네. 또. 좀 소리 깜짝 놀랐어. 네, 그렇죠. 또. 하지라는데 저렇게 깨지는 거구나.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렸습니다. 네, 또. 나는 어딘가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또. 네? 자기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스님이 설명을 잘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그 순간에 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말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판단에서 벗어나죠. 네, 또. 화두가 필요 없네. 탑박시지 말씀은 화두 탑박. 말 끝은 알아차렸습니다로 끝을 내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연습입니다, 연습. 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름지기 잠깐 비춤을 반조하면, 돌이키면 승각, 전공. 그러면 이제 이 뜻을 잘 모르겠죠? 이 뜻을, 승각, 전공이라는 거를. 근데 이 뜻을 몰라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네. 어떤 상황을 다 아느면은 이 뜻을 이거 모른다고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학문적이나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그건 재미야, 재미, 보너스. 이 공이 내 앞에 있는 이 공, 나타난 공을 깨달은 그 전공, 그러니까 그 공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책도 있어요. 응? 뭐 그렇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 전의 원리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네. 이게 물리치 각이란 말이야. 내 앞에 나타난 그 공이라는 거, 내가 공이라는 걸 깨우쳤다.
공이라는 걸 깨우쳤다. 그게 바로 어떻게 됐어? 내 앞에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전자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한 거겠지?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쳤다고. 요거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물리친 것까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공이라는 개념도 물리쳤어요. 근데 이 앞에 쓰는 뭐야? 물리침을 이긴 건가? 이기고 물리쳤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이 미궁 생각으로 또 빠지죠. 그럼 그렇게 했다가 복잡하면 다시 나오세요. 그냥 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생각을 이렇게 긴장과 이완을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뭘 정답을 맞추려고 해. 이미 다 아는데 벌써 처음에 지도문안 유형 간택에서 이미 거기에 핵심 다 끝났는데, 신신명은. 그렇죠? 내가 이것을 굳이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알아차리세요.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해가지고 남들한테 아는 체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오히려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삶하고 밀접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또. 나중에 삶 속에서 이게 그냥 이게 떠올라요. 비춰져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굳이 내가 문법칙이나 다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거는 이 전공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 종공, 배공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그 앞에 공이다. 그렇게 또 해석한 책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 여기는 없죠. 전공, 전변. 전공, 전변 있죠? 그 뜻이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전변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뭐. 앞에 공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변, 이게 뭐 한참 걸리니까 이렇게 쓰고.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유망견이다. 모두 망년 때 견해다. 그죠? 그러면 이 앞에 게 다 뭐라고요? 망년 땐 견해란 얘기잖아요. 그럼 전공, 전변이 다 망년 땐 견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전공, 전변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안 좋은 것 같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아까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공이라는 걸 깨우쳤다. 내 바로 앞에, 내 앞에 여기 공이 와 있어. 완전히 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내 앞에 와 있다. 깨달았다. 공을 깨달았다. 내지는 전변. 변화무쌍하게 원만하게, 이게 부를 자자죠. 원만하게 그렇게 원만한 거지. 막힘없이 잘 유통되는 거죠. 연기법 같은 거지. 자연스러운 것, 무위법. 그것이 내 앞에 이렇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됐다. 내 것처럼 됐고 내가 그렇게 깨우쳤다. 깨우쳤더라도 개유 뭐라고요? 망견이라고. 망견이라고요. 내가 공에 대해서 알았어. 이런 걸 다 지금 설명하는 거를 깨우쳤어. 수조, 실종도 알고, 수유, 반조도 알았어. 이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반조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게 다 뭐라고요? 개유, 망견이라고. 이
승각 전공하고 전공 전변이 그거 지금 여러분이 그 생각 판단했던 그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그때 그 시대 1000년 전에 그 쓰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승자를 어떤 통상적인 말로 썼는지 이 각자를 우리가 지금 해석하듯이 물리칠 각 이것의 그 사회적인 통념적인 어떤 또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야 너 짱이야 그렇게 쓰죠. 원래 이게 한문에 뭘 한 거예요? 장이다. 그거를 요새 애들이 속되게 야 짱이야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요새 짱이야 그러면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근데 500년 지나서 짱이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몰라들어요? 몰라들어요. 지금의 사회 현상, 정서가 담겨 있다고. 문자는, 언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한문학자고 뭐고 해도 그렇게 똑같이 추론해 갈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 그거를 굳이 뭐 명명백백하게 거기서 얽매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개유, 망견이라면 우리 의식의 흐름이 전부 작용돼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북두남면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생각이 판단이 들었어요? 북두남면을 알겠다. 그거구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승각, 전공. 전공, 전공. 그랬더라도 다 결국 뭐라고? 개유, 망견이야. 개유, 망견.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응? 알아차리는 그렇지, 알아차리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이 불용 부진 유수 식견이라. 참, 그러면 도대체 참이라는 것 불용 부진 하는 것을 구하여 그것을 인용하고 쓰고, 응? 그렇게 쓸 수가 써도 소용이 없다. 단지 다음 오로지 유수 식견. 유수 식견이 무슨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실 휴자도 되지만 또 무슨 글자도 되죠? 숨쉴 식자. 숨식자도 돼요. 숨식.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이 신신명을 그 이제 해석해서 강설해서 올린 것 중에 이제 성철 스님 거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 제가 밑에 내 해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이제 해석해 나가는 데서 좀 제가 차이를 줘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견해를 오직 쉬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석돼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숨만 오직 숨만 관해라 봐라. 누구 숨? 내 숨. 이 견해를, 이런 견해를, 잘못된 견해잖아 이게 다. 그거를 쉰다는 거가 무슨 차원에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쉬겠다 하면 무슨 차원에 있는 거예요? 생각 차원이죠. 결국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못하는 말이죠. 그거 쉬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숨을 관해보세요. 이런 망견이 일어났어. 근데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생각 좀 쉬어야지 하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왜냐하면 생각 차원이니까. 쉬려고 하는 게 생각 차원이니까. 안 쉬어지죠? 근데 자기 숨을 들어보고 나가고 오로지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쉬어지죠? 이 말이잖아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설명하는 사람이냐 이 말의 본질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뜻은 똑같죠? 쉬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난 제시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옳다구나 하고 댓글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아주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스님이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쫙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철 스님보다 잘났다고 딱 표명 이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는 같은 것이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은 이걸 상근기의 대상으로 설명을 한 거고 나는 인터넷이라는 이런 불특정 다수 더군다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니까 구체적으로 그 금기에 맞춰서 방법 위주로 설명한 것 차이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본인께서 그렇게 한다면 여태까지 신신명은 당신은 100%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나는 돌이켜서 나를 보니까 아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글만 올렸어요. 내 해석만. 왜냐면 성철 스님 거 올리고 내 걸 올리니까는 중생심은 맨날 비교하는 것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랑 분별심만 계속 키워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 내가 나를 돌이켜 봤어요. 나를. 그래서 이제 제 사이트에 가면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요 흐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는 성철 스님 역 해놓고 쭉 몇 번 설명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철 스님 해석이 없이 바로 내 설명만 쭉 나가서 서술된 게 제 사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냐. 유수식견이 오로지 수만 관할 뿐이다. 관하면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계속 여러분을 이 순간에 알아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에 빠져있는 것을 되뇌어 가지고 스스로 보게끔 하는 일만 계속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인 비근득지를 딱셀로다가 고, 중, 저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비근득지 주수조 실종수유한조 승각전공 전변 개유왕경 불용구 진유수 시견.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딱셀로 하니까 의미가 전혀 안 되죠. 이게 생각의 지금 밖을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게 진리지. 이 뜻을 다시 애우고 하는 게 절대 신신명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딱사를 계속 읽으면 네. 언젠간 그래도 저희가 문자를 보는 건 문자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사를 계속 읽으니까 정말 문자 한자 한자만 그냥 읽고만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죠. 그거는 알아차리세요. 그건 알아차리고 계속하면 지금 걱정하는 그 현상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딱새를 고중저로 하는데 그냥 뜻이 비춰져. 비춰진다고. 비춰지는 거하고 내가 알아낸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과 깨우치는 차이. 물리적으로 거울에 비춰진다. 거울에 비춰지는 거하고 내가 알아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보는 것과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 물리적으로 비춰지는 건 자기 가만히 있고 올라오는 거고요. 그렇지. 내가 아는 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생각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는 나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렇지 의식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야. 비춰진다고. 맑은 호수에 꾸정물이 있다가 맑아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비춰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딱새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현상이
돼버려서 그냥 이 뜻이 비춰져요. 내 의지, 내 경험치, 개념이 개입된 해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미 의식이나 모든 게 뭐 쉽게 말하면 오염됐고, 예? 그리고 대상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습만 여태까지 60년, 70년 해왔는데 지금 비춰질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셀 고중자나 열심히 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